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2021년 참 숨가쁘게 참 한 해 달려왔네요. 연초부터 그죠? 조국 장관 이제 그 가족들 재판도 그렇고 윤석열 씨의 이제 그 징계 있었는데 그게 또 막 중간에 뒤집어지고 막 하면서 계속 그리고 또 그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도 우리가 이제 뜻했던 대로 결과가 안 좋고 해가지고 참 올 한 해 계속 뒤숭숭했었어요. 그죠? 네. 참 연말까지도 이 가짜 뉴스에 맞서 싸우느라고 이거 참 맘 편할 날이 없었던 2021년이었는데 그래도 참 기분 좋은 소식들도 있었어요. 제가 가장 올 한 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믿을 만한 시민 언론의 탄생. 예. 뭐 허지연 TV는 원래 과거부터 있었지만 믿을 만한 시민 언론의 탄생. 그게 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열린공감 TV. 제가 취재 연대도 가끔씩 하고 그런 하여튼 그것인데 뉴스타파 하나만 있기에는 너무 아쉬웠잖아. 근데 열린공감 TV 같이 굉장히 좋은 시민 언론사가 하나 이렇게 딱 등장해가지고 그거 하나는 참 기분이 좋았어요. 자, 우리 내년에 또 중요한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우리 참기자 그룹들 그때까지 열심히 올바른 정보 생산을 위해 계속 뛰어다니겠습니다. 올 한 해 허지연 TV를 아껴주신 많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연말까지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 뉴스를 잘 정리해드릴까 고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재현 TV를 응원해주고 있는 몇 개 업체들 있어요. 그 광고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연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이야기 좀 오늘 좀 오래 할 겁니다. 윤석열 씨,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한미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정부가 중국 편향 정책을 펴는데, 우리나라 한국 청년들도 그렇고 중국 청년들도 그렇고 서로 싫어한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중국에 편향적으로 친한 척하지 말아라. 중국하고는 사이가 멀어져야 되는 게 맞고 한미 공조를 계속 가져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를 얘가 뭘 들었냐면
예전에 이제 한미 공조가 튼튼할 때, 그죠? 한국이 한미일 튼튼한 공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중국을 상대했을 때는 서로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사업이나 문화 협력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 네.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랬습니까? 네. 사드 보복 사태 기억 안 나세요? 네. 한미일의 튼튼한 공조를 갖고 중국을 상대했죠. 그래서 사드 설치했잖아요. 박근혜 때.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중국이 한국의 호감을 갖고 사업이나 문화 협력에서 한국과 좋은 결과를 냈습니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이 아저씨야. 어? 그리고 저도 솔직히 중국 싫어요. 요즘. 자꾸 우리나라의 그 문화나 역사 빼앗아 가려는 거 짜증나고. 자기들 독재 정권에 조금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 내면 막 사람들 막 갑자기 막 실종되고, 에? 뭐 이딴 나라가 다 있는지 몰라.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한 거 보세요. 아니 막 짜증나 죽는 줄 알아. 난 요즘 일본보다 더 짜증나 중국이.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 갖는 거 전 이해해요. 제가 그렇거든. 전 일본보다 요즘 중국이 더 싫어. 예. 그런데 어쩌라고. 싫은 건 싫은 거지만 정부에서는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난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요. 중국. 근데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씨가 검사된 게 한 20년 됐습니까? 아저씨, 당신이 검사 임관하던 20년 전에 중국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고 좋고 말고 또 할 것도 없고, 그때는 뭐랄까 중국이 이제 공산 정권 이제에서 우리랑 수교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분위기가 좋았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과 그렇게 사이가 나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보세요. 중국이 무역 대국이 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역량이 커지면서 그죠? 각종 폐악질들을 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중국한테 우리가 실리 외교를 펴지 않고 니네 이거 왜 독재하고 지랄이야? 우리 올림픽 참여 안 해. 뭐 이런다고 해보세요. 우리 사드 계속 가져가겠어. 이러면 중국이 보복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 어쩌라고? 거기에 그 중국에 투자한 그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타격받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문재인 정부가 생각이 없어서 친중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실리 외교를 펴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개인 감정 가지고 정치합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사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진짜 위험해. 여러분, 뭐 사드 보복 뭐 이런 걸 떠나서 예전에 그 영화 남한산성 여러분 보셨죠? 다 아시죠? 명청 교체기에 우리나라 그 사대주의자들이 그죠? 그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는 거는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로 명나라에 계속 충성을 하려다가 병자 호란 일어나고 난리 나고 막 그죠? 나라 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청 교체기에 그때 그 조선 그 선비들 그 멍청이들의 우리 후손들에게 가져다 준 교훈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똑똑해야 됩니다. 외교는 감정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누가 좋대? 좋든 싫든 어쨌든 우리가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금 미국을 제치고 지금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국하고 실리 외교를 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문재인 정부가 뭐 바보라서 지금 그죠? 중국한테 그죠? 이러고 있습니까? 하여튼 말은 잘해. 에휴, 진짜. 여러분, 이런 말 절대 낚이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어르신들, 이상한 얘기 하시거든.
그 얘기 해주세요. 예. 명청 교체기 때 조선의 선비들이 예? 예, 명나라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얼마나 홀딱 망하게 할 뻔했는지. 네. 아이고, 윤석열이 병자호란을 알런지 모르겠다. 하도 책을 안 읽어가지고 역사도 모를 것 같은 생각이야, 내 생각엔. 예. 명나라와 청나라를 구분은 할까? 모르겠네. 자, 여러분. 김건희 씨가, 그래요.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불과 사과하기 하루 이틀 전에 기자에게 속내를 털어놨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YTN 보도가 이제 뒤늦게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요, 너무 악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 앞에서는 다 저의 책임입니다. 예? 제가 다 안고 갈 테니 제발 제 남편만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어? 거의 뭐 이렇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읍소를 하더니, 정작 속으로는, 아, 억울해 죽겠어. 아, 왜 나만 갖고 지랄이야? 나만 악마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어. YTN 기자한테. YTN이 이제 뭐랄까 몇 개 그 번역 오류를 더 찾았나 봐. 그 논문에. 이 사람이 그 유지라는 이상한 그 단어 써가지고, 예? 논문, 예, 오류를 넘어서서 이제 표절, 뭐 이런 것들 막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그 박사 논문들 또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었나 봐. 예. 남북 정쟁을 뜻하는 시빌 뭐가 예, 그냥 시민 전쟁으로 번역돼 있다거나 예, 사운드 프로젝트, 건전한 프로젝트로 해석해야 되는 걸 그냥 무슨 뭐 디지털 사운드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쓰고 아이고 네 엉망진창이었대. 그래가지고 YTN 기자가 이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언제 뵐 수 있나요? 나오실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 나올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공보팀이나 이런 데에 앞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좀 그래요. 갑자기 사람이 말하면 맥락을 딱 끊고 그 부분만 보도하면 이게 얼마나 악의적이에요? 제가 악의적인 걸 너무 많이 당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YTN은 그렇지 않아요. 억울해 죽겠대. 예. 여러분, 네, 김건희 씨의 사과, 네, 진심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본인의 어떤 허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죠? 편집된 보도를 통해서 악마화된 걸로 오해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일로 이 사람은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김건희 사과 안 그래도 맹탕 사과여서 이것도 무슨 개사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였네요. 네. 이거 보도 잘 못 보신 분들 주변에 많으면 좀 퍼날라 주십시오. 김건희 사과는 역시나 개사과였다. 자, JTBC가 역시 YTN처럼 또 다른 이제 표절 의혹들을 막 찾아봤나봐요. 뭐 숙명여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교육대학원 다녔죠. 이때가 이제 그 뭐 줄리로 활동을 했었던 기간하고 좀 그죠? 겹치네 마네 뭐 이런 지금 논란이 있죠.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여기서 받았는데 이 논문을 검증해 보니까 표절 수치가 무려 42%. 그래가지고 총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서 표절 흔적이 남았대. 네, 어떤 교수가 익명으로 진짜 베껴도 너무 베꼈다. 이렇게 네, 평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디가 끝이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또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나봐. 표절 논문 또 나왔네요. 열린공감TV가 이제 의혹 제기한 거 말고
예? 박사학위 논문 말고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표절 논문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네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건희 씨가 이렇게 답을 했대. 국민의힘이랑. 예. 아니 22년 전의 논문인데 그걸 지금의 잣대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면 어떡하냐. 너무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참. 개소리야! 네. 뭔 개소리야. 이게 왜 개소리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이제 그 조국 후보자가 당시 이제 서울대에서 여러 가지 썼던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표절 의혹이 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어요.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그래서 봅시다. 그들이 보도자료를 어떻게 냈냐면 조국 후보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일례로 2001년에 형사정책에 기고한 어쩌고저쩌고 논문은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는 이제 큰 문제 없다라고 이제 사실은 이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언제적 논문을? 2001년 논문을. 언제? 2019년에. 그죠? 그러니까 20년 전의 논문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그죠? 지금 현대의 잣대로 계속 검증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 22년 전의 걸 갖고 지금 잣대로 분석하면 어떡합니까? 부당합니다! 이러고 있어. 나 진짜 이 사람들 야! 조국 장관은 20년 전의 논문을 현재 잣대로 검증하는 거 니네들이 한 거잖아. 근데 왜 김건희 논문은 20년 전의 논문을 지금 잣대로 분석하면 안 되는 건데? 무슨 차인데? 진짜 이 내로남불의 이 뻔뻔함. 어우 정말 우주 최강이야 아주 그냥. 지구를 침략하려던 우주인들이 다 깜짝 놀라서 나자빠지게 생겼어. 뭐 이런 가족이 다 있냐고. 나 진짜 은하계 최강이다 진짜 이 뻔뻔함으로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나한테 했던 기준만큼만 검증해라 제발 좀.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이고 참. 자,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그 허위 경력 의혹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수사에 좀 나섰습니다. 이제 나서서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뭐 아무튼 뭐 그 고발인 조사를 이제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피고발인 피의자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이제 또 조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 좀 대선 앞두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속전속결해서 빨리빨리 이제 수사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 어떤 언론들은 김건희 씨의 지금 허위 이력, 이력서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재직 증명서도 위조일 가능성이 있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과연 그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너무 많이 지났다. 그런 좀 분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문서 위조라든지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공소시효 이런 것도 한 20년으로 대폭 늘려야 돼. 이게 뭡니까? 7년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허위 논문 쓰고 뭐 허위 이력 쓰고 한 게 지금 다 그저 2000년대 초중반에 다 막 걸쳐 있어. 그러니까 벌써 7년을 훌쩍 지난 옛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를 해도 공소 제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언론들의 분석이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빨간아재 선배가 아마 제일 처음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분이 이제 추측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걸 법조계에 좀 자문을 좀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 이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7년인 건 맞는데, 다만 이 김건희 씨가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대의 이제 그 비전임 교원으로 마지막으로 지원한 게 2014년이거든요. 그래도 7년이 이미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그런데 이분이 국민대에서 끝까지 근무했던 게 20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방해. 그러니까 이력서 제출 시점이 으로 따지자면 공소시효 7년은 이미 지났지만 그게 아니라 그 허위 이력서를 가지고 업무를 그죠? 계속해서 국민대의 그죠?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력서 제출 시점이 아닌 근무가 종료된 시점으로 공소시효를 따진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2016년까지 출강했으니까 7년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물론 처벌 수위는 약할 수 있죠. 업무방해 수준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소제기는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기죄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발을 이제 시민단체들이 한다고는 하는데 사기죄는 좀 그 성립되기가 어렵다라는 법적인 분석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사기라는 거는 아예 근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약간의 이제 노동력은 제공을 해서 부풀려진 이력을 가지고 어쨌든 노동력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까지 성립되긴 좀 어려울 거다.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은 많은데, 다만 어쨌든 똑 떨어지는 거는 있죠. 업무방해, 그리고 사문서 위조, 이런 것들. 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법적 처분을 받길 바랍니다. 그냥 뭐 저는 남편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국민 여러분, 저 영부인 안 할래요. 그냥 부인의 역할만 할게요. 뭐 이딴 사과만 하고 들어가셨는데 김건희 씨, 다른데 또 한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 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또 놀라운 보도가 중간에 한번 나왔습니다. KBS 보도. 이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끝이 없어, 이 집안은. 그 놀라운 보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무슨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무슨 뭐 법적 분쟁이 있었나 봐. 어떤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뭐 빚을 지게 됐는데 이 채권자한테 법원이 8,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김건희 씨가 법원 명령을 따르지를 않고 빚을 안 갚고 있었던 거야. 8,500만 원을.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재산이 8,500만 원 정도가 없을 리가 없잖아. 그죠? 김건희 씨 어머니는 그죠? 전국에 이제 부동산 땅 투기해가지고 부동산 거의 재벌에 가깝고 남편은 그죠? 검찰총장인데 월급이 그죠? 지금까지 모아도 얼마나 많이 모았을 텐데 설마 2014년에서 2016년 그 사이에 8,500만 원이 없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이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가압류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채권자들이 법원에다가 막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계좌 압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은행에 이제 알아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네. 은행에 8,500만 원도 없었던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이 8,500만 원이 없을 리가 없잖아. 어디다가 돈을 맡겨놓은 거야? 그런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뭐야? 뭐 5만 원권으로 다 찾아가지고 장롱 속에 꽁꽁 숨겨뒀어?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지? 왜 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아니 보통 무슨 뭐 이렇게 떳떳하지 않은 돈 같은 것들을 돈 세탁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그죠? 거래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왜 검찰총장 부부가 그런 짓을 해? 그래서 시중은행 대형 5곳을 조사해 봤더니 계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는데 법원이 예, 잔액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야. 돈을 어디다 빼돌려서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거야. 말이 됩니까? 8,500만 원이 없다는 게 은행에? 에? 아니 여러분 저희 집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평생 막노동 하시고 저도 뭐 한겨레에서 박봉으로 그죠? 먹고 살았고 저같이 거의 서울의 거의 도시빈민에 가까운 수준의 하위 20% 정도 소득 수준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도 1억 원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 야, 니네가 8,500만 원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되니? 은행 말고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꽁꽁 숨겨두고 살고 있는 거야? 어? 그 니네들 어디서 부정한 게 벌어들인 돈이라서 그렇게 5만 원권 이런 걸로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니? 진짜 와,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예. 확실히 일반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서초동의 그 아크로비스타, 예? 그 굉장히 부자 아파트거든요. 거기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행에 8,500만 원이 없어? 어? 예. 니네 엄마한테 돈을 꺼도 8억 5천 정도는 꿀 수 있겠다. 참, 하여튼 여러모로 꼼꼼합니다 이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 자, 김건희 씨, 윤석열 부부, 김건희 씨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부부의 문제예요. 2014년, 2016년, 2017년 이때는 결혼하고 나서 그죠?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뭐 검찰총장 되고 막 그 직전 아닙니까? 예? 김건희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윤석열 부부의 문제예요. 윤석열 씨, 당신네 부부는 왜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안 해? 왜 다 현금으로 어디다 숨겨둔 거야? 자, 이러니까 토론을 깊이 하는 거죠, 윤석열 씨가. 예. 자, 여러분, 오늘 그 유튜브 방송 제목을 가세연의 어떤 그 이준석 의혹 제기, 예, 어떻게 봐야 할까? 이걸 이제 제가 좀 제목으로 달았는데, 사실 뭐 이게 저는 뭐 크게 뭐 이렇게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가세연 자체가 워낙 그 엉터리 보도 많이 하는 곳이고, 걔네들의 보도도 별로 순수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하버드 출신의 이제 그 국민의힘 인사로서 혼자서 이제 거의 뭐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 대접을 받다가 똑같은 하버드대 출신의 젊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예, 막 꽃보지게 오르니까 내가 볼 땐 강용석이 짜증났던 거야,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계속 이준석을 물어뜯고 난리야, 거기 걔도. 둘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예. 일단 취재 자체도 굉장히 허술하게 많이 하고, 가세연이. 특히 거기 김용호라는 이상한 그 연예 매체 출신 기자 있잖아요. 걔 진짜 취재할 줄 모릅니다. 예. 제가 그 사람의 취재하는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예.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도 알고 있고, 예. 크로스 체크 같은 거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제보 받았다 그러면 그냥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막 터트리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 데다가 의도도 굉장히 불순한 집단들이라 제가 가세연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준석 씨가 뭐 성상납을 받았네 어땠는지 제가 뭐 이런 거 뭐 제가 별로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싸우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입니다만, 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 가세연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명한 내용을 좀 보니까 좀 이상해. 그런 부분들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요약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카이스트라는 벤처기업 회사가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박근혜 정부 때 그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정부의 굉장한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그 대기업들의 투자 이런 것들이 막 잇따랐습니다. 예. 근데 이 아이카이스트가 어떻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냐? 사실 여기가 그 정윤회 씨의 동생이 여기에 이사로 재직하고 아무튼 그 박근혜 정부 쪽의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를 제가 예전에 리포엑트에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일과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부당한 이제 그 하나은행에서 이상한 이제 대출도 받고 그러는데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뭐 그랬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리포액트에서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이카이스트 당시에 이제 그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 아이카이스트 막 띄우게 나섰던 당시에 그 사진도 있습니다. 이상한 기업이에요, 여기. 예. 별로 이렇게 실력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런 기업인데, 갑자기 막,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막, 예, 정부 차원에서 띄워주기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정윤회 측근들, 예,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이 기업 주변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죠. 아이카이스트에서는 그죠?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가던 인사들을 자기들의 어떤 기업의 로비 창구로 아마 지목을 해서 일부는 활용하고 일부는 뭐 실패하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 하나금융그룹 얘네 수상하다고. 예. 그랬던 회사입니다. 리포액트에서 한번 보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김성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 거의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엄청 띄워주긴 했는데, 하도 막 사기를 많이 치고, 뭐, 로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김성진이란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이제 뒤늦게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관련 인사들 어떤 로비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검찰에 이제 진술을 했었나 봐. 우리는 이제 그런 진술 기록까지 있는지는 몰랐지. 그런데 이제 가세연이 어떤 이제 그 제보자 김성진 씨한테 이제 좀 피해를 당한 어떤 좀 이제 그죠? 자, 그 아이카이스트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이제 가세연에다가 제보를 한 것 같아. 가로세로 연구소가 뭐 아무튼 네,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제보자가 김성진 씨는 아니고 김성진 씨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제3자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보를 받았는데 2013년 8월 달에 네, 뭐 이런 내용에 네, 좀 입에 담기 좀 그죠? 예, 무서워 보이는 이런 접대 받은 게 있고. 그리고 그 이준석이 운영하던 그 봉사단체랍시고 있어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어쩌고저쩌고. 여기다가 9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네. 야, 아니 나는 이 성접대 뭐 이거는 솔직히 확인 안 되니까 제가 뭐 논평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 9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잖아요. 명백하게. 이 당시에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기 직전일 때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9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받는 게 말이 되냐고. 이준석 씨. 이거 받았어 안 받았어? 솔직히 확인하세요. 받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줬어? 아니면 혼자 다 가져간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로비 대상이 됐었던 거는 맞나 봐. 이준석 씨가. 근데 그 로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인이 거부했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저는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세연의 문제 제기는 뭐 워낙 엉터리가 많을 테니까 뭐 그건 제껴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준석이 해명은 똑바로 하셔야죠. 좀 보세요, 여러분. 얘가 지금 어떻게 해명하고 있냐면,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검찰 수사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대표도 수사를 받은 건 맞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내가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그냥 이게 끝이야, 해명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아이카이스트의 기업 비리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명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해명이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검찰이 기업 비리를 수사를 하다가 이준석이 운영하는 단체에 뭐 800만 원 정도 선물하고 뭐 룸살롱 데려가고 이런 정도는 그냥 너무 별건의 사안이라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수사 진행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검찰이 하거나 말거나예요. 윤석열이 그런 짓 잘했잖아. 자기랑 친한 사람들은 별건의 수사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예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그런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준석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하는 그 해명을 보세요. 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저는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만난 적도 없고 뭐 접대를 받은 적도 없고 뭐 이랬다는 내용이 없어. 해명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 말이 저는 어떤 접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 말과 등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되게 교묘하게 이 해명을 써놨어. 그러니까 진중권 같은 아마추어 평론가들은 요거 보고 또 낚일 수 있긴 할 텐데, 저같이 이제 날카로운 기자들이 볼 때는 이거 해명에 조금 앙구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검찰이 연락 안 할 수도 있지. 본인들이 그죠? 별건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안 하면 연락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만난 적도 없고 식사도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 주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아는 바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거야?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김성진을 알긴 아는 거네. 알면은, 그러면은 김성진한테 접대는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야, 뭐야?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이 뭔가 좀 구멍 술술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약간 추측입니다. 제가 뭐 이거 취재할 생각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정도 해명을 보면요, 이준석 씨는 분명히 아이카이스트랑 어떤 식으로든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에 관련이 없다라면 저는 정말 김진성도 누군지도 모르고 김성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카이스트 가본 적도 없어요, 밥도 먹은 적 없어요, 이렇게 쓰겠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어떤 식으로든 관계 맺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그거는 솔직히 제가 뭐 알 방법도 없고 저한테 제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가세연이 알아서 하시고요. 이준석 씨 해명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세연이 오히려 기세등등 해가지고 고소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소를 하려면 그냥 고소를 하지, 왜 조건부 고소 방침은 이건 뭐예요?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아니 그냥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명예를 훼손했으면은 그냥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지.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건 또 뭐야? 그럼 자료를 가세연이 전부 공개 안 하면 법적 조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법적 조치가 들어가서
본인이 역으로 수사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한 해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가세현이 기세등등한 것에는 이준석 본인이 해명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 참. 네. 제가 절대 뭐 가세현 뭐 편들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혹 제기를 키우고 있어요. 네. 화장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얘기하세요. 그리고 룸살롱 갔는지 안 갔는지 얘기하세요. 김성진 씨 아는지 모르는지 얘기하세요. 아이카이스트란 업체와 어떤 관계였는지 얘기하세요. 구체적 내용 다 빠져 있어. 그러니까 룸살롱까진 갔는데 나는 성접대는 안 받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룸살롱 접대는 있었던 거야? 130만 원짜리? 그러면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900만 원짜리 화장품 이거 받아서 어떻게 썼어? 이거 받은 거 자체로도 문제 아닙니까? 꼭 형사처벌을 떠나서 아니 얘가 2013년이면 몇 살입니까? 20대 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정치계의 어떤 그 뭐랄까 깜짝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거물이 됐어요. 그러면은 계속 겸손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막 기업체 막 사장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화장품 주고 가고 룸살롱 데려가고 룸살롱이 아니고 뭐 그냥 어떤 큰 고급 술집을 데려가면 그냥 따라갑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는 청렴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청년 정치, 깨끗한 정치 할 거예요. 저한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준석 씨. 그냥 같이 돌아다닌 거야? 김성진 씨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다닌 거야? 20대 후반에 정치 완장을 찾자마자 얘는 그냥 기업의 그 대표 간부들하고 그냥 어울리고 로비를 뭐 받든지 말든지 화장품을 주고 가든지 말든지 그냥 다 받았나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해명을 해. 뭐야. 이런 사람이 무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외 매체에 소개가 되고, 난 진짜 창피해가지고 진짜 하필이면, 아니, 우리나라 뭐 여권에 얼마나 깨끗하고 올바라 보이는 청년 정치인 많아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최고위원인가요? 그 청년 최고위원 황희석 씨, 이런 사람들 얼마나 올바르고 깨끗해, 겸손하고. 근데 얘는 건방진데에다가 정치 완장 찾자, 누가 이렇게 그죠? 채워주자마자 뭐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술 얻어 먹고 다니고 밥 얻어 먹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무슨 젊은 애가 아이고 진짜 형사처벌 이런 걸 떠나서 애가 행실이 자체가 좀 이상해. 예. 오마이뉴스가 그래서 그 무슨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성진 씨의 판결문을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봤는데 요런 내용이 써 있었다 그러네. 그러니까 수사 내용 중에 하나였나봐. 관련 단체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화장품 450세트, 그죠? 900만원, 그죠? 이거 뭐야? 이거 이준석 단체 아니야. 니네 이거 화장품 만약에 불쌍한 사람한테 안 나눠주고 니네가 다 이거, 나눠 가졌으면, 이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 모르겠어.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 그 2013년 8월에 국가기관 고위간부 접대 및 숙박비. 예. 이런 것도 있네. 이게 130만 원짜리인데 요게 아마 가세현이 문제 제기하는 그 룸살롱 접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준석이라고 써있진 않고 국가기관 고위 간부라고 써있거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예. 왜 판결문에 이렇게 써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이준석이라고 수사 기록에 쓰지 않고 그냥 대충 애둘러 가지고 국가기관 고위 간부 뭐 이런 식으로 썼을 수 있지. 아니 국가기관 고위 간부는
그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준석도 해당이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는 왜 이렇게 나이브하게 기사를 썼는지 몰라. 오히려 이거를 이준석이 아닐 가능성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준석이 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국가기관 고위간부 숙박비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 있잖아. 관련 단체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화장품 세트 900만 원. 이거 이준석이네. 이거는 보나마나. 이준석 씨 이거 화장품 세트 불쌍한 사람들한테 만약에 안 나눠주고 니네들끼리 나눠 가져서 썼으면 그거 김영란법 위반이다. 해명해라.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아무튼 뭐 본인이 해명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가세연의 문제 제기가 네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니들끼리 싸우거나 말거나 하지만 해명을 빙빙 돌려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얘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 방심하면 막 낚여. 얘가 글을 굉장히 교묘하게 쓰거든. 그러니까 진중권 같은 사람들은 딱 낚이기 딱 좋아. 멍청하니까. 근데 저희같이 날카로운 기자들의 탐사보도 전문가들의 눈까지는 피할 수 없지. 네. 그래서 허재현 TV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 요렇게 보고 관전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가세연도 믿을 만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 섞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냥 관전하세요. 지들끼리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해명하나.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마지막으로 논평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 가세연을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 법률팀에서 맨날 나서? 아니 이준석 본인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항상 국민의힘 법률팀이 나서가지고 변호사 위촉하고 변호사비 대납하고 그래? 이거 배임행위 아닙니까? 배승희 변호사가 문제제기 잘했죠? 배승희 변호사가 제 사건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뭐 그 유사성행위 뭐 어쩌고저쩌고 논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냐? 이것도 왜 국민의힘 법률팀에서 대응하냐? 변호사비 배임행위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준석이 유사성행위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마사지샵을 갔는데 저가 자주 가는 단골인데 거기에도 이준석 대표 사인이 있더라. 근데 누구나 다 가서 그걸 유사성행위를 하고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도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라. 이준석도 가고 허재현도 가고 다 가는 곳이다. 제가 그렇게 글 쓴 거예요. 본인이 내 글을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본인이 셀프 유사성행위 의혹 제기 해명을 했어. 일단 어쨌든 그거를 국민의힘 법률팀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준석 본인 보고 하라 그러세요. 왜 이준석 개인이 속상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을 갖고 국민의힘에서 항상 나서는 거야? 이준석 씨, 너 돈 많잖아. 네 돈으로 해. 왜 당비를 항상 이렇게 쓰게 만드니? 그리고 뭐 본인의 어떤 이런 의혹 제기를 뭐 민주당에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뭐 헐뜯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사 자료가 검찰 쪽에서 오히려 나온 게 아닌가. 오히려 이게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윤석열하고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굉장히 껄끄러워. 윤석열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칫하다 윤석열이 떨어지게 생겼어. 이준석이 선거를 잘 안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압박 카드가 필요했을 수 있어요. 이준석 씨, 우리 이거 알고 있어. 우리 그때 너 수사 안 했던 거 알고 있지? 이러면서 슬쩍 가세연을 검찰이 활용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민주당은 민주당이야. 민주당이 뭐 일단 허접 쓰레기 가세연이랑 어울리겠냐? 김어준 씨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이고 죄송해요.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신 덕에 좀 힘겹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네, 허재영 기자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 계좌도 후원 계좌로 많이 좀 아껴주시고, 그리고 리포액트 정기 후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일시 후원도 좋지만 정기 후원 수가 많아져야 제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 리포액트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 여기 이게 그 이제 제가 쓴 기사들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물론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배너가 있어요. 가면은 이제 이렇게 허재영 기자를 후원하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냥 눌러갖고 가입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서명하고 등록 누르면 아주 편하게 이제 가입이 되니까요. 네. 리포액트 정기 후원으로도 열심히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